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수업의 실행을 맡게 된 강사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시설물의 종류와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설물 구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고요. 시설물을 구분하고 안전보호구 장구와 안전점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감에 있어서 주의 집중으로 대형 땅꺼짐 현상이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경기도 구리에서 발생한 이 대형 땅꺼짐 사고가 사고 지점 근처에서 진행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터널 공사를 계속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나무와 흙더미가 구멍난 도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발생한 지름 16m의 초대형 싱크홀.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호등이 넘어간 거예요. 막 쏟아졌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까지 있어 만약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 때문인지 사고 지점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터널 공사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국토교통부가 4개월의 조사 끝에 터널 공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 21m 지점에서 터널을 뚫던 중 충격에 약한 취약 지반을 건드리면서 터널 안으로 토사와 지하수가 흘러들어왔고 상부에 있던 흙더미가 아래로 쏟아지면서 결국 도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 취약 지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2주 전쯤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 평상시에 7배가 넘는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됐는데도 제대로 된 지반 보강 공사 없이 방수 조치만 일부 하고 공사를 계속하다 사고가 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 정도 지하수가 나왔으면 상당히 연약한 집안인데 집안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조치가 네, 잘 보셨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항상 큰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집안이라는 것이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흙의 그 삼상 구조도가 그런데요. 이런 것처럼 작년 여름에 보시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그러한 집안들이 땅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로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터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약한 집안을 개량을 해주거나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서 그래도 참 다행이지만 이러한 연약 집안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될 것으로 사례되고요. 일단 제가 이 수업을 시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안전과 안전,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손을 들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좌측에 3열에 앉으신 세 번째 분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정답으로 안정이라는 것은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이란 어떤 것일까요? 안전은 사고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안전관리는
위험한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예측으로 재해를 예방하려는 안전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그러한 그 빈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례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네, 그렇죠. 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종, 2종 시설이 있고 또한 3종 시설이 2018년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될 때 안전장구나 안전보호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안전보호구나 안전장구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막. 어떤 것이 아닐까요? 아닌 것을 찾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 네. 그러면 저쪽에 우측에 네 번째 앉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 네. 안전막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정답은 네. 안전막 맞습니다. 제가 이제 풀이를 말씀드리면 보호구, 안전보호구의 종류로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음보호구, 보호복, 보안경, 보안면 등이 있습니다. 정말 질문에 대해서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설물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1종 시설물은 교토항댐, 건어상, 교토항댐, 건어상으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수도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2종 시설물은 어떤 것일까요? 네, 1종 시설물 이외의 주요 시설물, 즉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물들을 2종 시설물로 구분합니다. 교량이 저쪽에 보이시죠? 네, 교량이 있고요. 그리고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그리고 항만, 배나 여러 가지 그 배 정박 시설을 해놓는 그러한 항만 시설이 되겠습니다. 댐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리고 건축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건축물들, 이것이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한쪽은 이렇게 치마가 돼가지고 부등치마가 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나 아니면 기초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잘못된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을 때 이렇게 치우침, 기울어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조물 치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 연직으로 수직으로 그 치마가 발생함에 있어서 그렇게 공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의 균열을 유발시키고 만약에 부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진동, 지진동이 발생하게 될 때 그 균열이 심각한 그러한 중대한 결함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치마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면서 찾아내고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라우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치마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탱하고 있는 집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연약지반 개량의 SCP 공법이라고 하는데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입니다. 연약지반에 있어서 이렇게 모래를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오래 다짐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연약 지반에 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계량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중을 주어지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구조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 지반 강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전 연약 지반 계량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이용해서 흙과 믹싱해서 지반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한 공법인데요.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 보신 그러한 영상은 장비를 이용해서 고압 분사, 저압 분사를 통해서 지반을 회전시켜서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라우팅을 이용해서 연약한 지반을 계량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딥시멘트 믹싱과 유사한 공법인데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시멘트와 흙을 교반하면서 믹싱해서 그 지반을 강도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공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현장에 있는 지반이 굉장히 연약할 때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딥시멘트 믹싱을 하는 방법으로 말뚝식 계량이 있고 격자식 계량이 있고 벽식 계량이 있고 블럭식 계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신 영상에 대한 지반 계량 공법, 터널 굴착에 따른 연약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반에 대규모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터널의 비개착 공법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부에 그라우팅을 통해서 지반을 단단하게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루프, PSR 공법, UPRS 공법, STS 공법, TRCN 공법, NTR 공법, TSN 공법, DSN 공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장에서 중요한 이러한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보호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게 되는데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그리고 안전화입니다. 안전화는 위험물질이나 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화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작업, 즉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대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대가 꼭 착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전장갑입니다. 자재를 만지거나 전기에 대한 부분이 절연 상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갑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방진 마스크는 터널이나 먼지가 많은 곳, 해체하는 장소들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지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방진, 그러한 비산된 그런 먼지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공간이나 맨홀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게 될 때 작업 환경 측정을 하고 송기 마스크,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음이 많은 곳, 진동 소음들이 많은 곳에는 방음복을 꼭 착용하셔야 되고, 이물질이 묻거나 이런 상태에서 만지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복인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호복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보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할 때 불티 비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이 중요한 보호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경입니다. 눈 쪽으로 날아오는 어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경, 이런 구글 같은 것을 착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점검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전점검의 종류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체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그리고 초기 점검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체 점검은 매일 실시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공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고,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관리 계획서의 그 빈도로 인해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밀 안전점검은 무엇일까요?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정밀하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정밀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초기 점검은 준공 전에 3개월 이내나 준공 후에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에 3개월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초기 점검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설물의 종류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점검 보호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계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1월 16일 날 하게 되는데 19차 시에 대해서 수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집안 계량 현장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능력 단위 요소는 시설물의 어떠한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에 대한 부분의 수행 준거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하여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지되고 있지 않을 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수행 준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잘 경청해 주시고 시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